사랑의 심리와 철학, 문학과 철학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 사랑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복잡한 감정 중 하나로 심리학과 철학, 그리고 문학에서 오랜 세월 동안 다루어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지, 사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내용으로 심리학적 관점과 철학적 관점을 함께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1. 사랑의 심리학적 관점. 사랑의 유형. 심리학에서는 사랑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며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랑은 친밀감, 열정과 책임감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친밀감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열정은 성적 매력이나 신체적 끌림을 포함하여 로맨틱한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입니다. 책임은 관계에 대한 헌신이나 사랑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이 세 요소가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사랑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친밀감과 책임감만으로 이루어진 사랑은 우애적인 사랑이고 열정만 있는 사랑은 도취적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애착 이론. 사랑의 심리학은 애착 이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랑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안정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에 있어 안정적이며 관계에서 신뢰와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회피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독립성을 강조하며 관계에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불안애착형 사람들은 사랑에서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상대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받고자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호르몬과 뇌의 역할. 사랑은 또한 신체적 반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면 신체는 여러 호르몬을 분비하며 뇌는 특정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쾌감과 보상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감과 흥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른바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스킨십이나 감정적인 연결을 통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 수치는 사랑을 할 때 일시적으로 낮아지며 이로 인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2. 사랑의 철학적 관점. 플라톤의 사랑. 플라톤은 그의 대화록 중 하나인 향연에서 사랑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사랑은 육체적인 욕망에서 시작해 점차 고차원적인 형태의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플라토닉 사랑이라는 개념은 육체적 사랑을 넘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랑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플라톤은 사랑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데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초월한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철학적 성찰을 통한 자기 이해의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사르트르와 실존주의적 사랑. 장폴 사르트르는 사랑을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사랑을 자유와 의지의 문제로 보았으며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욕망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우리는 사랑을 통해 상대방을 자신에게 속하게 하려는 욕망을 가지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랑은 불완전한 감정이며 영원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적 자유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갈등을 동반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랑.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을 필리아로 설명했으며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로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상호이익이 아닌 상대방의 덕을 존중하는 데 기반을 둡니다. 이런 사랑은 상호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며 서로가 서로의 성장과 덕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과 사랑을 통해 인간이 도덕적,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 사랑은 인간의 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덕목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문학 속 사랑의 본질. 문학에서는 사랑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각 시대와 문화에 따라 사랑의 본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셰익스피어의 사랑.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사랑을 주제로 한 고전적인 예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사랑은 강렬한 열정이자 비극적 운명으로 묘사되며 이 사랑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절대적 감정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의 열정은 때로는 파괴적이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운 힘으로 그려집니다. 셰익스피어는 사랑을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필연적이면서도 파괴적 감정으로 보았으며
이것이 인류의 영원한 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사랑. 러시아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사랑을 영적 구원과 깊은 고통을 동시에 내포한 감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소설에서 사랑은 개인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나타나며 죄와 용서, 인간의 고뇌와 영혼의 성장을 다룹니다. 사랑은 종종 죄책감과 희생, 헌신과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간의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소로 나타납니다. 보들레르의 사랑.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는 그의 시집 악의 꽃에서 사랑을 일종의 관능적이고 초현실적인 경험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욕망과 절망, 아름다움과 고통이 얽혀 있으며 사랑을 통해 인간이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된다고 보았습니다. 보들레르의 사랑은 항상 이중적인 감정으로 아름다움과 파괴,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혼란을 표현합니다. 4. 사랑의 본질. 결론적으로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깊이 있는 심리적, 철학적 개념입니다. 사랑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문학과 철학은 사랑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은 사랑을 호르몬과 뇌의 작용을 통한 생물학적, 심리적 과정으로 분석합니다. 인간의 감정, 애착,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사랑을 촉발하고 지속시키는지 설명하며 사랑이 인간의 심리적 안녕과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랑은 생리적 반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 성장 배경, 관계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철학은 사랑을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 관계 속 자유, 도덕성, 위지와 같은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타자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입니다. 플라톤, 사르트르, 아리스토텔레스 등 여러 철학자들은 사랑을 도덕적 성장, 자기 초월, 인간 조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문학은 사랑을 통해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과 삶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셰익스피어, 도스토예프스키, 보들레르 등 문학적 거장들은 사랑을 열정, 희생, 고통, 구원 등의 주제로 풀어내며 인간 경험의 가장 깊은 측면을 탐구했습니다. 문학 속 사랑은 사람들의 내면을 투영하고 인간의 감정 세계를 다채롭게 드러내며 궁극적으로 인간 존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종합적인 본질. 사랑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나 개인적 감정 이상의 것이며 개인과 사회, 영혼과 존재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 경험 중 하나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삶에서 의미를 찾고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자아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은 감정의 출발점이자 철학적 질문이며 문학적 탐구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이지만 동시에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사랑하다가 파멸할지라도 미스터 선샤인. 사랑의 꿈에 젖어 살다가 그 환상 속에 기꺼이 파멸한 고귀하고 위대한 한 남자의 이야기. 그렇다면 그토록 어리석은 남자 유진초이가 왜 고귀하고 위대한 남자일까? 조선의 김일성은 이렇게 유진초이를 회상한다. 그에게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낭만적인 준비성이 있었노라고. 그는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사랑에 실패했지만 다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가 위대한 이유이다. 유진초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미스터 선샤인을 3번 이상 본 사람이면 누구든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순수했던 한 남자는 사랑으로 파멸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에 학살당한다. 불꽃의 삶을 택한 그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게는 소풍 같았소. 이 슬픈 비극은 먼저 현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그 앞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코 맺어질 수 없는 조선의 양반 여자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유진초이. 과연 고혜 씨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었을까? 그러나 사랑받을 가치라는 것. 그것은 오직 사랑하는 이가 결정하는 것이다. 사랑해달라고 말한 적 없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사람이 날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이 날 슬프게 해도, 그 사람이 많은 결점을 지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 모두가 안 어울린다고 말해도, 세상 사람 모두가 제발 그만두라고 해도, 상대방조차 제발 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니까. 바람 부는 골목을 걸으면 그 길 한 모퉁이에서 문득 바보 같은 사랑을 한,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알았던 고귀하고 위대한 남자가 말을 걸어올지도 모른다.
당신은 파멸이 두렵지 않은 불꽃의 사랑을 하고 있느냐고?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은 격동의 구한말을 배경으로 노비 출신 미국 해병대 장교 유진 초이와 조선의 정신적 지주 고해신의 사랑과 독립운동을 그린 대서사극입니다. 김은숙 작가 특유의 서정적인 대사와 화려한 영상미, 배우들의 열연이 어우러져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를 넘어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엮어낸 흥미로운 서사는 깊이 있는 해석을 요구합니다. 여기서는 미스터 션샤인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신미양요 1871년부터 의병 활동이 활발했던 1900년대 초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합니다. 조선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시기였죠. 드라마는 실존 인물과 허구의 인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역사적 사실에 드라마적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고종, 이완용, 김옥균 등 실존 인물은 당시 시대 상황과 인물들의 갈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진 초이, 고해신, 구동매, 구도희나, 김희성 등 허구의 인물들은 각자의 신념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고뇌하고 투쟁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드라마의 매력은 각 캐릭터의 개성과 그들이 맺는 관계의 역동성에 있습니다. 노비 출신이지만 미국 해병대 장교로 성장한 유진 초이는 조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의 정신적 지주 고해신은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닌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친일파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조선을 사랑하는 구동매는 사랑과 신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호텔 글로리 사장 구도희나는 화려함 속에 슬픔을 감춘 인물입니다. 룸펜처럼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닌 김희성은 극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들 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각자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며 극의 풍성함을 더합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가 아닙니다. 유진 초이와 고해신의 사랑은 시대적 아픔과 개인적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지녔지만 조선의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이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조선의 미래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승화됩니다. 구동매와 구도희나 역시 사랑과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사랑과 투쟁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뛰어난 연출과 아름다운 영상미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응복 감독은 섬세한 연출력으로 인물들의 감정선을 탁월하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롱테이크 기법을 활용하여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을 연출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화려한 의상을 통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김은숙 작가의 서정적인 대사는 인물들의 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배경이 되었던 안동, 논산, 합천 등은 관광 명소로 떠올랐고 의병 활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드라마는 젊은 세대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